자, 이제 그 결격사유, 나머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 저는 제목을 묶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요. 97쪽. 96쪽 맨 밑에 6번서부터입니다. 6번서부터. 이 법 규정에 따라 공사유기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러면 행정처분 받은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분 받은 자로서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럼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자는 3년 동안 응시도 못하죠. 자, 다음에 97쪽의 7번. 이 법 규정에 따라 공인사역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자격정지를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자격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이죠.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입니다. 8번이 이 법 규정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 개설록이 취소된 후 3년. 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에 밑줄 그으면 되죠. 그럼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3년 동안은 결격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9번이 뭐냐면 이 법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에 불구하고 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죠. 그럼 자격 취소하면 3년 결격이고 자격정지 받으면 정지중 결격이고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결격이고 업무정지 받고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잠깐 요거 보겠습니다. 먼저 요건 부연 설명하는데, 자, 개공이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이게 업무정지죠. 그래가지고 업무정지 4개월을 받은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4개월 쉬게 됐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있잖아요. 사무소는 유지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뒤에 사무실 임차료 결속 발생되고 업무정지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폐업 신고 되느냐? 된다는 얘기죠? 됩니다. 자유롭게. 한 달 뒤에 재등록합니다. 이거 받아주겠어? 안 받아줄게요? 안 받아주겠죠. 이거 받아주면 업무정지 때리나 마나죠. 그러니까 이건 결격이에요.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이거. 그죠? 근데 휴업은 다시 공부하는데 휴업 4개월 신고했어요. 넉 달 동안 쉬게 됐습니다. 그러자 역시 사무실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해놓고 휴업 기간 중인데 폐업 신고 되느냐? 폐업 신고 됩니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폐업 신고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거든요. 아침밥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안 차려주죠. 그러니까 재등록 들어가는 겁니다. 등록될까요? 됩니다. 아침밥 굶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격이니까. 폐업에 불구하고 물론 업무정지 기간은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9번이에요. 그 다음 이제 10번이 뭐냐면 이 법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밑줄, 사유가 발생한 당시 밑줄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얘기네요. 그럼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아버리면 그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사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부연 설명합니다. 자, 이게 이제 A 법인인데 중개 법인이에요. 이 법인이 업무정지를 4개월 받았다는 얘기죠. 쉬게 됐습니다. 이때 임원 갑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업무정지 위반할 당시, 그러니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이었어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하고 업무정지 위반 행위 할 당시가 임원이 틀릴 수가 있죠.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니까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게 법인이 쉬게 되니까 요 임원 갑이 나 임원 그만할래 하고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안 하면요, 이중소속 금지라고 그랬죠.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이중소속 전면 금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사임을 안 하면 이중소속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중개사무소 가서 근무 못해요. 사임을 했어요.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서 종사 금지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효력이 임원인자에겐 그대로 미친다는 얘기죠, 이거. 근데 이번엔 중개보조원이에요. 직원에 해당하는 을입니다.
보조원 을이에요. 법인이 업무정지를 먹자 이 보조원이 나 보조원 그만할래 하고 사직을 했어요.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사직을 하고 이자는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즉시 다른 데 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직원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데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를 먹었다. 나는 그만두면 돼요. 그만 종료신고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원인자는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다면 원인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대로 결격이 걸립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종사 금지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 뭐냐면 12번이 이거예요. 지금 결격 사유자 12명이었거든요. 제한 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수용자 3명, 행정처분 받은 자 5명이 있는데 이들 중에 단 한 매락도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은 결격이에요. 결격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12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매락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법인이 결격이 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사원 중에 결격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격자가 있는 법인,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원이냐 직원이냐 확실히 구분하는 곳이 바로 결격사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결격의 기본 골격이에요. 골격인데, 자, 여기서 나머지 내용 잠깐 정리하고 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지금부터 볼 거냐면 그 교재 있지 않습니까? 97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8번, 양괄호 8번이에요. 지금 거기 괄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 취소는 3년 그래가지고 다만 재등록 개업공사가 이 법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 그랬죠. 이게 뭔 뜻이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요 칠판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일순환 하신 분은 아시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재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그래갖고 승계하는 바람에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행정처분 나갈 수 있어요. 즉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개공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이중소속을 여기서 했었어요. 그럼 이중소속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예요. 그래가지고 이중소속을 했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1년이 경과된 거예요. 1년을 쉬고 재등록을 합니다. 그러자 재등록관청이 이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때 이중소속을 이유로 하여 여기서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등록 취소하면 원래 3년 결격이잖아요, 지금. 그죠? 등록 취소는 3년 결격인데 요거 폐업 전 위반을 새로 등록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이게 폐업 기간이에요. 폐업 후 재등록 하기까지 기간, 쉰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폐업 기간을 빼줍니다.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1년 쉬었죠, 지금. 그럼 1년을 빼요. 그럼 이자는 몇 년만 결격? 2년만 결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괄호 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당하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이에요. 이건 이해됐죠? 쉽게 이해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부분, 이 부분을 보는데 요거 교재가 지금 거기 설명은 쭉 이 사유로 등록 취소하면 3년 결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이 지금 어디 있냐 우리 교재는. 뒤로 가보세요. 잠깐 넘어가서 거기 100쪽 있죠. 100쪽. 100쪽 피세요. 100쪽에 핵심 콕콕 그래갖고 결격 사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표에 맨 밑에 칸 2번 찾았어요? 2번. 그 2번에 등록 취소 3년간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취소 사유 이랬죠 지금. 찾았습니까? 자, 그 부분 봐두시는데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거기 위에 뭐 등록 취소에는 결격사유, 등록 취소에는 결격사유, 원시적 결격사유, 후발적 결격사유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 2번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이 얘기인데, 이거. 자, 그러면 뭐 요거는 이해됐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우리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가요, 1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필요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어요. 이걸 필취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를. 그래서 필취로 부르고 있는데,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가 8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저는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부릅니다. 다른 분들은 이걸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불러요. 그럼 임취 사유는 11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를 당하면 원칙 3년 결격이거든요. 단, 이 3가지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제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당하면 원칙 3년이 결격인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필취예요. 필취인데, 아니 생각해보면 돌아가셨는데 이거 등록 취소했거든요. 결격 잡을 일이 없죠. 근데 해산은 의미가 좀 있는데, 어쨌든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이는 결격이 아니에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격 자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는. 다음, 등록 기준에 미달됐거든요. 오늘 등록 기준을 공부했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 많잖아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회사나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인사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많은 등록 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미달했어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겠대요. 이 얘기는 기준만 갖추면 봐주겠다는 얘기죠. 봐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임의적 등록 취소인데, 이때는 결격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네요. 법인의 임원이 대표자 빼고 3명이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한 공인인사가 1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둔 거예요, 그냥. 그럼 충원해야 되죠, 공인인사로. 그죠? 3분의 2 이상 공인인사해야 되니까. 근데 등록관청이 이걸 충원해라 그랬는데 못한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근데 등록 취소한 다음 날 공인인사인자를 임원으로 충원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 신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 미달 등록 취소라든가 사망해산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예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였죠? 다음 3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합니다. 필취 사유예요. 그럼 결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했다, 개공이. 그럼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등록 취소하는데,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이때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이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결격 사유에 개공이 해당되면 등록 취소하거든요. 근데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만 결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공이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럼 파산 선고 받으면 이거 결격이죠. 등록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자는 3년 지나면 벗어날까? 아니란 얘기죠. 이걸 적용하지 않고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죠. 그러면 파산으로 등록 수상하고요, 5년 지났다고 복권이 안 되면 여전히 결격이에요. 맞습니까? 또 개공이 퇴근하다가 떨어지는 화분 맞아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됐어요. 그럼 피성년 후견이 됐으니까 결격이죠. 등록 취소했거든요. 3년 지나면 벗어날까요? 못 벗어나요. 이거 피성년 후견 이거 후견 종료 심판 30년 지나도 안 받으면요, 여전히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이 결격 사유를 벗어나는데. 이해하셨죠? 일단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우리 100쪽에 있는 맨 밑에 등록 취소 3년간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취소 사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꼭 명심할게. 이게 31회 때 이 부분을 안 건들다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다시 시작했으니까 꼭 염두에 두는데, 사망 해산으로 등록사하면 결격 아니에요. 기준 미달 등록처에서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기준 미달 꼭 기억해 두시고, 해산을 31회 때 물어봤어요. 해산으로 등록사하면 결격이 아닙니다. 아예 바로 그냥 등록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하겠다. 이거는 파산을 기억해 두세요. 파산으로 등록 취소하면 등록 취소 3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반복할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자를 전부 다 본 거예요. 다 봤는데 나머지 내용 정리할까요? 우리 교재 지금 99쪽에 결격 사유의 구분을 해갖고 원시적 결격 사유, 후발적 결격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저자께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건 제가 요약 강의라든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더 이상 말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원시적 결격이니 후발적 결격이니 그냥 참고하세요. 자세히 읽어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괜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개업공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시 효과란 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읽어봤어요. 결격에 해당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설 등록 못한다고 그랬죠? 중기업 그럼 종사 전이라면 개설 등록 안 돼요. 그럼 개공이 될 수 없습니다. 소공이나 보조원 될 수 없고요. 임원 사원도 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중기업 종사 전이라면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중기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개공이 중기업에 종사하던 중 결격에 해당됐다. 그럼 필취라고 그랬죠? 필취. 등록 취소해버려요. 요 내용은 지금 현재 100쪽에 있습니다. 고용인의 결격사유 이 말 들어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고해야 되겠죠. 유예기한은 2달을 줬어요. 그러니까 2월 내 해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고하라는 얘기예요. 2월 내 해소하라. 그러면 직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했잖아요.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개공이 업무정지 먹습니다. 근데 임원 사원이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그러면 역시 2달 내 해소해야 돼요. 2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버려요. 필취예요. 법인 필취입니다. 틀리죠 지금. 직원인자의 결격을 2월 해서 업무정지일 뿐인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했으면 이건 필취입니다. 왜? 이건 법인의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이것도. 자, 그래서 결격의 효과를 다 봤고요. 그럼 이제 101쪽에 등록관청의 결격사유 조율권이라고 있죠? 이건 아까 조문 읽어봤죠. 10조 3항에 있었어요. 등록관청은 개공 등에 대한 결격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 예제를 잠깐 풀어보고 넘어갑니다. 거기 101쪽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밑줄 쫙.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쫙. X죠. 가석방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결격이에요. 그죠?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니까. 다음 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개업공사가 될 수 있다. 일반 사면의 밑줄. 즉시 벗어나죠. 디귿.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받은 앞부터 집행면제의 밑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사가 될 수 없다. 맞았네요. 집행면제는 3년 지나야 되니까 맞고요. 다음에 리을. 공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법률이죠 지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옳은 거라겠으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았네요.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거기 102쪽 벌금형의 분리선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인데 이해만 해 두시면 돼요. 그 우리 법 10조 2인데요. 벌금형의 분리선고라고 돼 있어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해만 해 두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경합범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법 위반하여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이때는 3년이 결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 시에는 분리 선고하라 이 얘기인데, 경합범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갖고 동시에 재판합니다. 이걸 경합범이라고 해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공사가 보수 초과한 거예요. 그럼 중개 보수 초과를 하게 되면 우리 법상 1-1이죠. 1년 이하 적든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자가 사기까지 친 거예요. 그럼 사기죄는 형법상의 범죄죠. 사기는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그래갖고 이걸 동시에 재판하는 거예요. 이걸 경합범이란다. 이거를. 그러면 형법이 어떻게 되냐면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중환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환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중하잖아요. 근데 둘이 합친 것을 넘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가 11년 3,000만 원 벌금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때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때리는데 퉁 쳐가지고 벌금 얼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격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사법 위반으로는 얼마고 사기죄로는 얼마다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퉁 쳐가지고 벌금 700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 초과로는 200만 원이고 사기로는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때려주라는 얘기죠. 분리선고하라는 얘기예요. 결격 여부를 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물론 사기로 벌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실형을 받습니다. 다. 징역 가죠.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그 얘기니까 그냥 경합범은 벌금 때릴 때 분리선고한대.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백사 쪽 등록증의 교부는 다 했죠? 재교부도 했죠? 넘어가고 등록증 서식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래 두시는데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 통지가 됐을 때 언제까지 업무 개시해야 되냐, 등록증 받았을 때 언제까지 개시해야 되냐, 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휴업과 관련해서는 등록 통지가 되면 3개월 내에는 업무 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휴업 신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휴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06쪽에요. 이중 등록의 금지 등이란 말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제재를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그 12조 1항 있지 않습니까? 개업공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이에요. 다음에 2항 개업공사 등은, 등이란 말 또 등장했죠. 등이란 말이 동그라미고,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중등록 금지입니다.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등록이 2개 이상의 이중등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중등록,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등록을 했는데 저기 종로구에 가서 등록을 또 한다. 그럼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이고, 강남구에서 공인인증서 개공으로 등록했는데 법인인 개공으로 다시 한번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종별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등록 전면 금지.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중등록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체크돼 버려요. 자, 그래서 등록이 2개 이상이 바로 이중등록이고요. 여기에 걸리면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필취예요. 필취고, 그 다음에 1-1이죠. 1이 이중으로 있죠? 1-1, 이중. 그러니까 이중에 걸리면 1-1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중에 걸리면 1-1. 이렇게. 이중등록 금지. 필취의 1-1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이중소속 금지인데, 이중소속은 소속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소속? 중개사무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소속입니다. 이건 전면 금지입니다. 전면 금지고요. 그러면 개공 등은 이중소속할 수 없습니다.
개공 등은 이중속 금지다. 이게 개공 등이란 말이 또 나왔죠 지금. 그럼 이중속의 실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중개사무소에 열었는데 영업이 잘 안 되셔요. 그래가지고 다른 경우에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갑니다. 역시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 A에게 고용된 소공이나 보조원이 있는데 이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다른 개공 B한테 또 고용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이들이 임원사원으로 갑니다. 역시 안 돼요. 그러니까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중속 금지예요. 이게. 그러면 이중소에 걸렸을 때 제재를 꼭 기억하는데, 개공은요 이중소가 다 걸렸잖아요. 필취의 1-1이에요. 개공은 이중자에 걸리면 1-1입니다. 그럼 소공이 이중소가 다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소공은 자격 정지, 6개월 이하 자격정지 먹을 수 있고 1-1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물어봐요. 개공이 이중소하면 필취, 등록 취소입니다. 소공이 이중소하면 자격 정지죠. 자격과 등록은 틀리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 1-1입니다. 이렇게 돼요. 다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이 이중소겠잖아요. 자격 취소예요. 여러분들 면허증 갖고 있는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 취소죠. 우리도 정지 중에 있는 자가 업무를 했잖아요. 다 취소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중 업무하면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자격정지 중 업무하면 자격 취소해요.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이 이중소겠다. 업무한 건 똑같죠.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평상시 이중소는 자격정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A에게 고용된 소공갑인데 이자가 자격정지 3개월 받았어요. 업무 시키면 개공 등록 취소거든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고요. 그냥 쉬라겠어요. 집에 쉬다가 애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B개공한테 자격정지 사실을 숨기고 수공으로 고용됐어요.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중소겠죠? 업무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격정지 중 이중소는 자격 취소입니다. 그리고 1-1이에요. 근데 그냥 평상시 이중소는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 형벌만 받아요. 1-1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중독 금지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제재를 위주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실까요? 108쪽에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이중록, 이중속, 무등록 중개업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로 가는데 그 법제 지금 13조가 있거든요. 13조 1항, 2항, 3항 정도만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조 제1항 108쪽에 지금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기관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이 안 하면 사무소 하나 해야 된다. 다음 2항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해서는 아야 된다. 떴다방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떴다방. 그래서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설물, 이른바 이동식 중개업소죠. 이게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사는 밑줄이죠. 법인인 개업공사 밑줄 긋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기업 외의 지역에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럼 법인만 지점에 해당하는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꼭 둬야 되는 건 아니고 둘 수 있답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사무소가 등록관청 내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했거든요.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에 확보하되 소유전세, 임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했고요. 단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됐을지라도 가당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고 그랬고 면적 제한 기준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 내에 하나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다만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하면서 둘 수 있죠. 이게 유일한 예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과 예외를 위반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러면
이중사무소는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등록장소인데 중개업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옆건물 더 임차해갖고 여기서 책상을 깔고 중개업을 했다. 그럼 이건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이게 이거고 문제 없고. 그다음에 또는 이동식 중개업소 하면 안 돼요. 이게 떴다방이라고 그랬는데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위한 임시 시설물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중사무소를 뒀던 임시시설물 설치든 이건 죄질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이 같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놓거나 임시시설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취예요. 그리고 이중자에 걸렸죠 지금. 그러니까 1-1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나 임시시설물 이거는 제재가 똑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 둘이 똑같이 이렇게 제재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이중자 있잖아요. 이제 다 나왔어요. 개공이 이중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필취의 1-1이죠. 이중 소속을 개공이 했어요. 그럼 필취의 1-1이죠. 이중사무소를 뒀잖아요. 그러면 이건 임취의 1-1이에요. 차이가 있죠. 임시시설물이 이제 원래 이중사무소 필취였는데 임시시설물 설치금지 이게 들어오면서 임취로 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 이중사무소는. 그래서 이 정도 제재를 위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법인의 분사무소가 나오죠. 이 분사무소는 엄청 잘 묻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점입니다. 그럼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설치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데 거기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요. 우리 교재 지금 109쪽에 설치 개수의 제한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법인인기업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의 동그라미고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의 설치 요건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리 교재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만약에 강남구에 있다. 서울시. 그러면요. 강남구 내에는 더 이상 분사무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청 내 사무소가 하나 된다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둘 수 없어요. 다음에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해요. 시군구별로. 근데 유일하게 여기 강남구 주된 사무소가 있는 데는 안 돼요.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다. 동일 등록관청 내 사무소가 하나 해야 된다.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있죠. 109쪽에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분사무소에는 공인인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이랬죠. 다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즉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경우 책임자가 공인인사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인사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기억나세요?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두 번째가 나왔죠. 책임자는 공인인사 아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거예요. 세 가지가 이겁니다. 근데 신고를 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이거예요. 바로. 추가되는 요건이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2억이 아니에요. 1억입니다. 이거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돼요. 둘 때마다 1억 이상. 그럼 이 얘기네 이거. 강남구 여기 주된 사무소 2억 끊겨 있죠. 그럼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둔다? 그러면 1억 추가란 얘기예요. 광명시에 둔다 1억 추가. 저기 노원구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추가해요. 그럼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소를 뒀다면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이 얼마 돼야 돼요? 5억 돼야 되죠. 왜 그랬을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종로구 분사하면 사고 났잖아. 그럼 이 법인은 5억 갖고 지급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이 점 기억하시고, 책임자께서는 당연히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대상이고, 사무소 확보해내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분사하면서 확보해내야 돼요. 다만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이게 설치 요건이에요. 그래서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된 요건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우리 교재에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로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분삼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이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해서 거기 109 쪽에 법인의 분삼 설치 신고서에 제출한 말라 있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1번에 주된 사무소 두 번째 줄에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한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이랬죠. 그럼 신고서를 누구한테 내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자를 앞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내라는 얘기죠. 종로구에 두던, 광명시에 두던, 노원구에 두던.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산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때 서류를 내는데 요거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그럼 법인 있잖아요. 분사무소는 법인 맞죠? 그럼 법인 늑기상 증명서 낸다겠어요? 안 낸다겠어요? 안 낸다겠죠?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 자격 이거 공인인사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자격증 4번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직접 다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증관계 증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있죠? 이거 4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있죠? 임대차 계약서 이거 내야 돼요. 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류를 남기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요건이 중요합니다. 요건이.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냅니다. 수수료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고 확인서 받아야 되니까 수수료 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신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 확인서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고 확인서, 분삼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데 이건 처리 기한이 7일이에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이 7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 확인서 교부를 해주죠. 그 다음에 신고 확인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면 지금 통지를 해주는데 보세요. 종로구에다 분삼 설치하는데 신고를 강남구청장에 해버렸죠. 그럼 종로구청장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종로구청장이 직접 청구해줘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그 사실을 직접 청구해줘요. 그 다음에 신고였잖아 이거. 협회 통보사항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신고 확인서에 재교부를 한 말 나와 있죠. 그럼 뭐 이건 똑같죠 뭐. 신고 확인서 분실했거나 훼손했다, 기재사항 바뀌었다, 그럼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그럼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연히 수수료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법상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사유 다 나왔거든요.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이건 증 관련 있어요. 증. 응시원서 낼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신고 확인서,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증 관련 있다. 증. 신고 확인서도 증이거든요. 원래. 신고필증이었죠 전에 이게. 그래서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수수료 내고요. 재교부 신청할 때 3번 수수료 내요. 그 정도. 나중에 이제 암기하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둡니다. 여기까지. 그럼 111쪽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있죠. 28회 때 이걸 출제했는데 서식 내용을 처리기한 우측 상단에 7일로 돼 있죠. 신고인 그렇게 돼 있고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재 쓰게 돼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얘기하죠. 본사는. 그 다음 분사무 소재지, 책임자 성명, 주민번호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 시도소 표시하게 돼 있네요. 이게 신고서. 그러니까 28회 때 이때 설치 사유, 분삼 설치 사유 이게 안 들어갔죠. 이게 정답이죠. 그 서식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설치 사유 쓰라고 하면요. 사기치려고 이 말 쓸까봐 설치 사유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고 확인서가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112쪽에. 우측 상단에 사진 붙이는데 이거 책임자 사진이겠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분삼 설치 신고 확인서에도 법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을 쓰고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다 쓰게 돼 있고요. 분삼 소재 책임자, 생년을 다 쓰게 돼 있는데 거기도 등록 인장 찍란이 있어요. 등록증에도 있듯이. 그죠? 그래서 이 분삼 사연원 도장이 이거다 라고 톡 보여주는 거예요. 실내제보 차원에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113쪽에 웬일이야? 32회 때 기출이 실려 있네? 작년 문제 잠깐 한번 볼까요? 32회 때 기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 활약위원회 한 개 중개사무소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개인인 개공 한 개 만들 수 있죠. 맞고. 2번 질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죠. 분사무소는 공인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죠? 아주 잘 내는 질문이고. 3번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 중개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잠시 후에 다시 하는데 맞습니다. 공동사무소 제도죠. 이거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 첨부하는 거예요.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죠. 다음에 4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맞죠?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맞고. 5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 활약에 외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를 매우 무시한 아주 불쾌한 지문이죠. 시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시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래, 5번 정답이야. 틀렸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기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나와요. 거기 그저 공동사용 절차라고 돼 있는데 그게 13조 제6항 조문이 실려 있는데 잠깐 읽어드립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자를 포함한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때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밑줄이에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 밑줄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설치 제한이 있는데 설치 제한은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밑줄이에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밑줄 쫙 긋고 다음의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이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공동사무소 제도인데 합동사무소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동사용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사무소.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사무소 공동사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건물이거든요. A개공, B개공, C개공, D개공이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이때 종별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A는 공인상 개공이고 B는 중개인이고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예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 C법인과 D분사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인원수 제한도 없죠. 수십 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개설 등록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A, B, C, D가. 그 다음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개공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든. 여기다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나 이전 신고함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공동 사용할 때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 제도는 없어요.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들어오면 돼요. 뭐만 들어오면 된다고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예요.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 B, C, D는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런 승낙서만 들어오면 된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공동 사용하게 됐을 때 별도의 의료법상 주어진 특혜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어떠한 특혜도 없다. 그러니까 사무소만 같이 있을 뿐 다 각자예요. 고용인 고용 따로, 인장의 등록 따로, 보증 설정 따로, 명칭 다 따로예요.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상호 따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특혜도 없다. 그래서 이걸 악용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업무정지 기간 중이냐는 공동사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뭔 얘기냐면 짐작되실 텐데 A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 먹어버린 거예요. 업무 못하죠.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본인은 커피 마신답시고 맨날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니까 결국 업무정지 기간 중이냐는 공동사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방법부터 나열했는데 이게 이런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업무정지 경우에는 공동사용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공동사용 안 되게 해놨냐면 A가 B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는데 A가 영업정지 먹은 거예요. B, C들은 계속 영업할 수 있죠. 이건 예외고. 그러니까 A가 B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 공동사용 안 되고요. 나아가서 이번엔 A가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이냐는 공동사용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 제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이제 공동사무소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또 뭐 대형화 시킬 수도 있고 분업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근데 뭐니 해도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공동사무소는 멤버가 뭐다? 4사람 모이면 한 사람 팔 수 있잖아, 우리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공동사무소에. 요즘은 그런데 공동사무소를 이거 절세 방안으로도 활용한다고 그랬죠? 절세 방안. 우리 그저 매출액이 8천만 원 넘어서면요, 일반 과세로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수공 고용하면서 걸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매출을 나눠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과세로 안 돌게. 그렇게 이제 활용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 안 된다. 공동사용할 때는 별도의 신고 제도가 없고 승낙서만 들어가면 된다. 공동사용하는 계공의 승낙서예요. 됐죠? 이 정도만 이해되세요. 뭐 공동사무소는 잘 내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 한번 해볼까요? 유인물.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에 유인물은 출력해 놓으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등록의 성격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법인이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나 컨설팅업만 목적으로 한다. 등록을 해야 된다. 필요 없죠? 틀렸네요? 정답입니다. 중개업을 할 때 등록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해야 돼요. 근데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은 중개업 자체가 아니니까 등록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정답 됐고요. 나머지 뭐 인터넷상으로 중개업할 경우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등록 요건을 갖춘 등록시청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속성 때문에. 4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거래를 알선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무등록업자가 소개했더라도 등록이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은 유효고, 그 다음에 등록은 대인성, 일신, 전속성 성질로 인하여 상속이나 양도 대여 등이 안 됩니다. 다음 2번 가죠.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이니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경우로 그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맞죠? 2번. 다른 개업공사,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사 제외하고요. 중개사무소로 사용 중인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등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죠? 공동사용이 가능하니까. 3번.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1년 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4번 질문.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죠? 5번 질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공사자격이 없는 경우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다면, 공사자격증이 없다면 등록 불가죠. 그게 정답 5번입니다. 틀렸고요. 그럼 3번 가볼까요? 옳은 것은. 소속공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죠. 할 수 없습니다. 잘 내는 질문이고. 2번.
협동조합 기본포사 사회적동조합 등록할 수 있다. 사회적동조합 안 되죠. 주의해야 되고. 3번님은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10일 내 등록을 통지한다. 며칠? 7일이죠. 7일 내 등록 통지해야 되죠. 전형적인 지문이고. 4번 공사법에 의해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그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죠.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해야 된다. 맞죠?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실까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특수법인 문제입니다. 한 문장으로 꼭 읽어야 돼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옳은 것 그랬는데 대표자를 포함하여 2분의 3분의 이상은 공시해야 된다. 틀렸죠? 등록기준 배제했으니까. 역시 2번 지문. 자본금 5천만 원 희생한다. 역시 틀렸죠? 등록기준 배제했으니까. 3번 지문. 분사무 책임자는 공시해야 된다. 역시 책임자는 공시 안 해도 되죠? 틀렸고. 4번 지문. 지역농협 업무기 전에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한 등록가치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지역농협은 등록은 필요 없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업무기 전까지.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임원은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한 실무교육을 있어야 된다.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틀렸죠. 그게 정답 4번이었고. 5번 가죠,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사가 사망한 때에는 개설록 취소 처분이 없어 등록이론은 소멸된다. 맞아요. 사망은 필취의 첫 번째 사유지만 즉시 실효예요. 2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맞고요. 3번. 개업공사가 이중으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된다. 그죠? 필취예요. 이중록은. 취소된다는 습관적으로 밑줄 긋고 체크해야 됩니다. 취소될 수 있단지 취소된단지. 그래서 필취 맞고. 4번.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사의 소공사가 될 수 없다. 그죠?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이중속 전면 금지예요. 그래서 맞고요. 5번 질문. 소속공사가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경우는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죠. 틀렸어요. 평상시 이중속은 자격 정지다.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 틀렸죠. 자격 정지 중 이중속은 자격 취소지만. 자, 다음 6번 내려갑니다.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1번 피성년 후 개인 결격 맞죠? 2번 파산 선고받고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한 자. 자, 복권을 신청. 밑줄입니다. 복권 신청한 자는 아직 결격이죠. 복권돼야 됩니다. 제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이게 기출주문입니다. 신청 갖고는 안 된다. 복권돼야 돼요. 3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6개월이 경과한 자. 자, 업무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이죠. 그럼 폐업했고 6개월 경과했죠. 벗어났죠. 그러니까 3번 정답. 결격 아닙니다. 4번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어 1년이 경과한 자. 집행 종료하면 3년 지나야 되죠. 못 벗어났고. 5번 지문. 소속공사로서 공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고 우리법 밑줄, 벌금의 밑줄, 300만 원 밑줄, 10개월의 밑줄 그으면 못 벗어났죠.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3번 정답이었고 7번 가죠. 옳은 것은 혼인하여 성년이 의제된 자는 중개보존이 미성년자는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죠. 될 수 없습니다. 2번 지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밑줄, 3년이 경과 밑줄,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했죠. 가석방 후 3년은 무조건 결격이에요. 3번 지문.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5년이 경과해야 중개보증을 할 수 있다. 자격 취소의 밑줄, 5년이 경과 밑줄. 틀렸죠. 몇 년? 3년입니다. 자, 역시 틀렸고. 다음에 4번 질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면제 받은 업터, 집행면제 밑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사가 될 수 없다. 맞죠? 집행면제 하면은 3년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업공이 될 수 있죠. 경과해야지만.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었고 5번 질문. 공사법상 양벌 규정이야. 양벌 규정의 밑줄, 300만 원의 벌금 형성, 벌금의 밑줄, 결격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8번. 공사업령상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관할기관에 한 개만 둘 수 있다. 맞죠? 2번.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외의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등록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취소할 수 있다. 임취예요. and 1-1이죠. 3번. 개업공사는 휴업기간 중인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인 자는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 공동 사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지문.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 공동 사용하는 다른 개업공사에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죠. 맞고. 5번 지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 관할지역 내에도 둘 수 없다. 그죠?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 내에는 둘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